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입문 1 4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주차 강의 또한 저와 강현철 교수님이 같이 준비한 그런 동일한 내용이고 한상태 교수인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기술 통계 직접 실습실에서 실습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CS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그 CS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료의 정리와 요약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추측 통계학의 시작으로서 확률 변수와 분포 함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이론적인 내용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응용통계학개론 1, 2를 들은 학생들은 저한테 자세히 배웠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 복학한 친구들한테는 예전 기억이 없을 듯해서 제가 조금 더 요거를 친절하게 확률이라는 얘기부터 다시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시청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이해가 빠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었던 학생들도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해 본다. 그런 마음에서 확률 변수와 분포 함수라고 하는 4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조금 제가 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책 제목을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요. 확률 변수와 분포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제목이. 그럼 확률이라는 게 뭔가? 분포라고 하는 게 뭔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뭔가? 분포 함수라고 하는 건 뭔가? 용어가 다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럴 때 먼저 내가 확률을 왜 배워야 되는가? 또 분포를 왜 알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사고적으로 소화가 돼야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 대상을 두고 있는 전체 모집단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샘플을 뽑습니다. 표본입니다. 표본을 통해서 관찰된 내용, 그걸 이제 통계량이라고 했죠. 그런 통계량을 근거로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우리가 뭐하죠? 이렇게 짐작하는 거고, 추측하는 거고, 찍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통계적인 추측 또는 예측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추측이나 예측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시작이 됩니다. 슬라이드 이쪽에 보면은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 뭐 점을 보아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봐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가서 점쟁이가 앞으로 5년 후에 당신한테 대박이 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점쟁이가 한 예언이나 예측은 그 점쟁이가 한 예측이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신뢰성을 갖고 이용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통계학에서도 우리가 추측을 한다든지 또는 예측을 하잖아요. 똑같이 점쟁이와 같이 추측이나 예측을 하는데 통계학에서 예측은 점쟁이 예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내가 한 추측이나 예측이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률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해 줌으로써 신뢰성을 갖고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일 날씨를 추측하는 거예요. 내일 날씨는 비가 온다. 그 확실성은 70%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내일 비 올 확률 70%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확실성, 불확실성 정도를 우리가 그 수치로서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이용한다. 그래서 확률은 왜 배우느냐면 통계학의 추측, 즉 추측 통계학의 그런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확률을 배운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간단히 하세요. 확률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비올 확률 70%. 그래서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 0%. 완전히 100%다 일어날 확률은 100%죠. 그래서 확률은 항상 뭐에 0과 1 사이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통계적 추측 또는 예측과 관련되는 통계적 추론과 또 검증의 기반이 되는 그런 확률과 관련되는 또 확률과 연결되어 있는 분포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포나 확률 그런 변수 이런 건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확률을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어떤 사건 또는 사상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뭐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0과 1 사이의 수치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0이고요. 무조건 발생하는 경우는 1이 되는 거죠. 그 사이 값으로 나타내죠. 거기 보면 이제 확률의 고전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 눈금이 6가지가 있죠. 각 눈금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6가지고요. 1의 눈금은 1가지니까 1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6분에 해당되는 가지수 1. 그래서 6분의 1이에요. 2, 3, 4, 5, 6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을 던져도 그런 거잖아요.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전체 앞면과 뒷면 2가지이고 앞면이 나올 경우는 1가지니까 2분의 1이죠. 앞면 나올 확률. 뒷면도 역시 2분의 1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금이 나올 확률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면 전체 몇 가지죠? 6가지. 짝수 눈금은 몇 가지 있죠? 2, 4, 6, 3가지. 그러니까 6분의 3 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나타날 가능성이 동일하다 해서 등확률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어난 가지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상대도수의 극한으로 정의되는 확률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상대도수는 그냥 백분율입니다. 여러분들 백분율. 동전을 10번 던졌다. 앞면이 7번 나왔다. 그러면 10분의 7인 거죠. 0.7. 상대 도수입니다. 바로 이런 게. 거기서 극한으로 정의된다는 건 극한이라는 건 뭐예요? 극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잖아요. 남극, 북극 이런 게 다 끝까지 가보는 거잖아요. 갈 때까지 가봤을 때 그 한계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 한계가 보이면 우리가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한계가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발산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배워봤잖아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주사위를 던져 1의 눈금이 날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건 앞서 얘기했죠. 수학적 확률이라고.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 6가지 중에 1의 눈금 1가지, 6분의 1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그거는 6분의 1인 만큼 반드시 1의 눈이 10번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딱 5번, 뒷면이 딱 5번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그 1의 눈이 나타날 가능성이 6분의 1, 10번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지 딱 10번 나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런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억 번 무수히 계속 던지면요. 주사위를 던진 것 중에 1의 눈금이 나온 그 횟수가 전체 6분의 1 정도의 수렴을 합니다. 실험을 무수히 많이 던졌다면 큰 수를 말하죠. 큰 횟수의 실험을 했다 이거죠. 큰 수를 다른 말로 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수의 법칙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n번의 무수히 많은 실험을 동전 던지기를 했다. 주사위를 던졌다를 생각해 보세요. 사상 A가 1의 눈금이라고 해봐요. 1의 눈금이 나온 게 F번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바로 1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이러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PA는 전체 던진 횟수 중에 1이 일어난 횟수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1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7번 나왔다면 앞면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7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A는 전체 시행한 횟수 중에 바로 어떤 사상 A가 일어날 횟수는 전체 시행 횟수 대문자 n분의 A가 일어난 횟수 F 거기에 리미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시행을 무한히 반복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상 A가 1의 눈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하면요. N은 주사위를 던진 횟수고요. F는 1의 눈금이 나온 횟수고 그것을 시행을 무한히 반복하면 전체 시행 횟수 중에 6분의 1 정도 1의 눈금이 나오는 거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를 무한히 하면은 거의 이제 같아지는 수렴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용어 정의를 좀 하고 갈게요. 표본 공간과 사상입니다. 표본 공간은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동전을 3번 던지면 이런 거죠. 모아놓은 거니까 집합이 되죠. 샘플 스페이스 첫 글자 S를 따서 대문자 S란 기호를 쓴 겁니다. 전부 다 3번 다 앞면 나왔어요. HHH. 그 다음은 앞면이 2번 나온 거. HHT, HTH, THH. 그 순서가 HTT하고 THH를 바꿔놓으면 좋겠네요. 슬라이드가 조금 순서를 어겼네요. 그 다음 앞면이 하나 나온 거. HTT, THT, TTH. 다 뒷면만 나온 거 TTT로 8가지가 있죠. 이런 게 실험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사상 또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표본 공간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는 결과들의 집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건 A를 갖다가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이 2번 나온 사건이라고 해요. 앞면이 2번 나온 사건이면 그런 것들을 모아놔 보세요. HHT, HTH, THH 이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앞면이 2번 나온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결과들을 모아놓은 사건. 그래서 그걸 기호를 이제 A라고 뒀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 사건의 확률은 이런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동전을 3번 던지는 경우 앞면이 2번 나오는 사건의 확률. 그러면 그 사건을 이제 A라고 했어요. 앞면이 2번 나오는 사건을 PA는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죠? 표본 공간 8가지 분의 앞면이 딱 2번 나온 사건 몇 가지였죠? 3가지. 그래서 8분의 3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률의 특성을 간단히 여러분들 얘기를 정리를 할게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표본 공간에서 이제 표현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첫 번째, 전혀 불가능하게 나타나는 사건의 확률은 얼마다? 0이다 이런 거죠.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전을 던졌을 때 6의 눈금이 날 확률 이런 건 0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상의 확률은 1이다. 그럼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일어날 확률 그러면 무조건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1입니다. 그럼 모든 사건의 확률은 0과 1 사이 값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앞면 날 확률 2분의 1, 뒷면 날 확률 2분의 1 더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상호 배반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배반, mutual exclusion. 배반이라고 하는 건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 이런 겁니다.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 이런 겁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일어난과 동시에 뒷면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면 일어나는 사건과 뒷면 일어나는 사건은 상호 배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인 겁니다. 0.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인 경우죠. 네. 자, 이럴 때 이제 확률의 공리적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은 0에서 1 사이 값이다. 두 번째, P.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라는 건 확률의 합은 1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상호 배반이라는 건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면 동전을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PA 합집합 B, 앞면 또는 뒷면 B가 나올 확률은 PA 플러스 PB, 즉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더하기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호 배반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런 것게 세 가지를 만족하면 바로 PA를 우리가 사건 A의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시 이제 결합사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뭐예요? 2개 이상이 있어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 사건과 관련되는 것을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6쪽에 네모 박스가 보이죠? 네모 박스 안에 A라는 사건 동그라미 있고 B라는 사건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모 박스 전체가 뭐예요? 표본 공간 S를 말합니다. 표본 공간 S. 그래서 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가 일어나든지 또는 B가 일어나는 거죠. 또는입니다. 또는 OR. 그래서 A 또는 B가 그 그림으로 보면 뭐예요? A 동그라미와 B 동그라미 다 색칠해 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A 교집합 B에 해당이 됩니다.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A, C 위에 자그마한 길수로 첨자로 C가 있는 C는 컴플리멘트의 약자입니다. A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A가 아니다. 즉 사건 A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A 밖의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이런 결합 사건에 있어서 확률은 보세요.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은 그 겹치는 부분에 A 교집합 B가 두 번 들어가게 되죠. PA 더하기 PB 하면. 그래서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A 또는 사건 B 중 적어도 하나 사건이 일어날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 A 합집합 B입니다. 또는 그래서 PA 더하기 PB를 하면은 가운데가 두 번 들어가니까 빼기 PA 교집합 B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빼준 겁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그걸 P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사건 A가 일어나지 마라 이런 얘기는 A 여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항상 1이죠.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빼기 A가 일어날 확률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런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좀 더 의미를 달리해서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결합 확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joint proba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P, A 교집합 B 이겁니다. A 교집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예측 조사 그런 자료이고요. 이것은 현재도 있는 회사인데요. 리서치 앤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화조사를 한 겁니다. 전화조 979명의 실제 자료이고요. 그 중에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응답을 제거하고 남은 응답한 사람의 결과는 690명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확률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 1999년에 그 헬싱키에서 ISI라고 해서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세계 국제 학회가 열렸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 예측을 하는 그런 모형을 가서 그 학회 가서 직접 발표를 제가 한 경험도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면은 위에 표를 한번 보세요. 가로에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이 나와 있죠. 세로는 뭐가 나와 있어요? 이해창, 김대중, 이인재, 기타 후보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거죠. 가로와 세로가 교차해서 표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걸 교차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크로스 테이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합은 이렇게 돼. 남자이고 이해창을 지지한 사람은 97명이죠. 남자이면서 김대중을 지지한 사람은 153명입니다. 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맨 우측을 보면 남자 중에 이해창 지지하는 97, 김대중 지지한 사람 153명 쭉 더하면 남자 전체 346이 나와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해창을 지지한 사람 137명부터 쭉 더해보면 344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그 두 개를 합해보면 690명이에요. 세로로 봐도 이해창을 지지한 사람은 남자면서 이해창을 지지한 사람, 여자면서 이해창을 지지한 사람 하면 이해창을 지지한 사람 전체가 나오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234명, 김대중은 284명 그렇게 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먼저 결합 확률을 볼게요. 결합 확률을 보면 남자를 기호로 2라고 표현했어요. 표 아래입니다. 여자를 F로 표현했어요. 이해창을 A, 김대중을 B, 이인재를 C, 기타 후보를 D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이면서 이해창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전체 690명 중에 몇 명이에요? 97명. 그래서 0.140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남자면서 김대중을 지지하는 결합 확률은 어떻게 돼요? 결합이라는 건 남자이면서 김대중 동시에 성립해야 되죠. 690명 중에 153 그래서 0.2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이면서 이해창, 남자이면서 김대중, 남자이면서 이인재, 남자이면서 기타. 여자이면서 이해창부터 해서 여자에서 기타까지 8개가 나오죠. 0.14, 0.22부터 해서 0.007까지. 그 다 더하면 합하면 얼마 나와요? 1입니다. 1. 그러니까 결합 확률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합 확률을 남자면서 이해창이고 남자면서 김대중, 남자면서 이인재, 남자면서 기타 후보를 지지한 사람 하면 전부 남자가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럼 네 가지 결합 확률을 더하면 0.501이라고 하는 전체 690명 중에 346명하고 같죠. 이게 남자일 확률이 되는 거죠. 남자일 확률. 여자일 확률도 마찬가지로 하면 얼마가 돼요? 0.499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자일 확률이에요. 또 이해창일 확률은 뭐예요? 이해창이면서 이해창을 남자가 지지한 경우와 이해창 후보를 여자가 지지한 경우를 더하면 이해창 지지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0.14 더하기 0.19 하면 0.339. 도수로 보면 690명 중에 234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해창을 지지할 확률 0.339, 김대중 0.412, 이인재 0.226, 기타 후보 0.02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 이해창을 지지한 PA는 0.339, PB는 0.412, PC는 0.226, PD는 0.023이 되는 거죠. 또 남자일 확률 PE는 0.501, 여자일 확률 PF는 0.499 이런 거죠. 바로 0.501과 0.499 가로 성별에 대해서 보면요. 또 세로로 보면 열에 보면 0.339, 0.412, 0.226, 0.023이 다 뭐예요? 표의 주변에 있죠. 주변머리 주변에 있어요. 주변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슬라이드 나오지만 주변 확률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고 주변 확률을 영어로 marginal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표의 주변에 위치한 확률을 말하고요. 남자일 확률 0.501, 여자일 확률 0.499, 이해창 후보 지지하는 PA는 0.339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결합 확률을 쭉 더하면 주변 확률이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거기 적어 놓은 겁니다. PA. 이해창을 지지할 확률은 남자가 이해창을 지지하는 경우와 여자가 이해창을 지지하는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A 이해창을 이면서 남자 더하기 PA 교집합 여자 F.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0.339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P 남자일 확률 0.50이니까 P 여자일 확률 0.49 더해도 1이 되죠. P 이해창 지지할 확률, 김대중 지지할 확률, 이인재 지지할 확률, 기타 후보 지지할 확률, 그걸 더해도 1이 되죠. 그래서 주변 확률도 확률의 합은 얼마예요? 1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조건부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하에서 이제 다른 조건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사지 택일력 문제 하나가 있어요. 1, 2, 3, 4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라고 해보세요. 찍어서 맞출 확률 얼마? 택계 4개니까 4분의 1이 되죠. 근데 이런 정보를 줬어. 이런 조건을. 3번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1번이 정답일 확률은 뭐예요? 3분의 1로 바뀌죠. 보기 4개 중에 3을 제외하고 1, 2, 4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로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호로 표시할 때 P 가로 열고 A 그 막대기 B 가로 닫고 이래 돼 있잖아요. 막대기 뒤쪽 B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막대기 앞쪽에 있는 A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P, B 조건하에 A의 확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조건, 즉 3번이 답이 아니다라는 게 분모로 내려간 거 기억나죠? 3가지. 분해. 그 3가지 중에 1번과 겹치는 것 한 가지죠. 정답은 하나죠. 그래서 A 교집합 B. 그래서 표는 그 조건 B가 분모로 내려갔고요. A와 B가 동시에 성립되는 게 이제 위에 해당이 돼서 방금 예로 보면 3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분모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을 식을 한 줄로 써보면요. 분자 PA 교집합 B는 PA 짝대기 B 가로 닫고 곱하기 PB 이렇게 되잖아요. A 교집합 B의 확률이 뭐예요? 결합 확률. PB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자일 확률, 남자일 확률 같이 주변 확률이죠. PA 짝대기 B는 조건부 확률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결합 확률은 뭐예요? 주변 확률 곱하기 조건부 확률 이런 거죠. A와 B가 바뀌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식 PA와 P 가로 열고 B 짝대기 A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그 주변 확률 곱하기 조건 확률 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고 돼 있는데요. P 가로 열고 A 막대기 2 가로 닫고 그러면 2라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2가 뭡니까? 남자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해창을 지지할 확률 이런 거잖아요. 남자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건 남자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P2가 밑으로 내려가고 PA 교집합 2가 위로 들어가죠. 그래서 남자라는 조건 0.501푼에 A 교집합 B 확률 0.14, 이거를 0.279. 이렇게 모든 조건 확률을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